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교민들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원전 할 말이 많지만 할 수가 없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국 대사관서 기자들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1만 명 원전 수출 따라왔는데 임 실장 다녀간 후 뒤숭숭합니다. 최근 중소협력업체들 수주 끊겨서 하나둘 철수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청와대는 원전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이 몸집이 큰 기업은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지만 전기시설 설치 등을 하는 중소업체 중에는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지금 이것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정부는 이 원전도 아랍에미레이트 원전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이 교민들이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유 제품 90%를 차단하겠다. 원유만 남았다. 원유는 이제 30% 수준에서 이제 중국이 집어넣고 있죠. 안보리 올 네 번째 결의안 채택, 추가 도발된 원유 제한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기존의 90%가량으로 줄이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 도발 시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명기해 향후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티스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북핵 낙관할 이유가 없다. 미군 가족 철수 시점은 아니다. 김정은 평창올림픽 망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지 않는다. 매티스 장군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있는 제82 공수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상대로 한 연설과 대화에서 젊은 장병들이여 우리 외교관들의 발언이 권위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제군들이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2 공수사단이 이제 대한민국 전시에 전개되는 사단입니다. 그는 공화당 일각에서 주한미군 가족 철수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철수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진화를 했습니다. 여전히 또는 이날 연설에서 여전히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나갈 시간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미군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도록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죠. 계속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겠다. 이 시그널을 매티스 국방장관이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선수들을 죽여 전 세계에 싸움을 걸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의 도발 가능성은 작게 봤다. 이것이 매티스 장관이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주한 UAE 대사 임종석 방문 열흘 후에 본국에 갔다. 갈등 진화에 나선 듯하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하는 기사인데 누아이미 대사 일시 귀국해 한국과 경제협력 종료 강연을 하고 있고 일부 대사가 날아와 설명해야 할 만큼 여론이 악화됐나 관측을 보이고 있고 소식통은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의 탈원전 아크 부대 확대 철회에 불만을 갖고 있다. 아크 부대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가 전략연구센터에서 UAE와 대한민국 간 무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고 좌파, 종북 좌파, 주사파 정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제 듣고 이들이 탈원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74조, 약 90조의 실질 가격에 따르는 저 원전 사업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탐색하는 탐색전이 진행 중으로 보여집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지체 보상금 2조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을
특채 상금이라고 하죠. 사실상 배상금에 가까운 건데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2조 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공사 지연 한국과 무관하다. 우리가 늦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측 보안심사 늦어진 탓이다. 한국 측 건설은 이미 마무리됐다. 아부다비 유전 개발 철수설도 새 광구 사업 문제 없이 진행 중이다. 이게 지금 뭔가는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숨기고 있으니까 오리무중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크 부대 파병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가 제안을 했는데 5년간 한국 무기 1.2조 원어치를 사는 그러한 것이 걸려있는 아크 부대 파병입니다. 최근 임종석 실장이 만난 실력자 양국 국방협력도 그의 손에 달려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방 분야 협력은 1980년 수교 이래 별다른 것이 없었으나 2011년 아크 부대 파병을 계기로 급진전됐다. 아크 부대 파병 자체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실력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라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니까 이제 왕의 동생이죠.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던 인사다. UAE 군 부총사령관인 그는 2010년 5월 방한 당시 우리 특전사의 대테러 훈련을 참관한 뒤 김태형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런 부대가 우리 UAE 군을 훈련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UAE는 그해 8월 우리 정부의 특전사 파병을 공식 요청했고 이듬해 1월 특전사 150명이 아부다비 알아인의 특수전 학교로 파병됐다. 알아인은 UAE 국부인 자이드 초대 대통령이 성장한 지역으로 아부다비 왕가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부대명 아크는 아람어로 형제를 뜻한다. 이 부대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엔 결의를 채택한 날 22일이죠. 김정은이 더 대담하고 통큰 작전을 펼치겠다. 북한 후과 책임져라 도발 협박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안에 트리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북한이 핵이나 ICBM을 추가 도발하면 자동으로 대북 석유 수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북해외 노동자 2년 내 송환 조치하고 외화벌이 수억 달러 타격을 받을 듯합니다.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북한 유사시 대비 최대 50만 명 수용 난민 캠프 만든다. 접경에 군 주둔 시설 증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 대사 쫓아냈던 페루가 외교관 2명도 추방을 했습니다. 보름 안에 떠나라 통보했습니다. 이제 페루가 북한을 이제 이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소방차 길 터주는 법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래서 대형 참사 때마다 피해 키우는데 불법 주차 방지 법안들 장기 계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차 라인이 아닌데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진행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만일의 경우 불을 끄기 위해서는 파손되더라도 옮길 수 있는 그리고 그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법안이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탄저균 백신 청와대용만 수입했다는데 청와대 게시판 인터넷에서 논란 일자 청와대 예방접종용 아닌 치료 목적 국민 몫으로도 1000명분 해명 일부에서는 국민이 몇 명인데 1000명분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연합뉴스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첫 번째는 그동안 수많은 제재들이 있었지만 그 지난 10년간의 제재 중에서 그 작년부터 시작된 2270호 이전의 제재들을 보면요. 그냥 상징적인 수준에서 야단치는 제재라고 보면 뭐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관련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겨냥한 그 제재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재는요. 국제적으로 나쁜 행동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게 압력이 돼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일단은 했던 나쁜 행동에 대한
징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그 효과에 대해서 아프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는 사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가령 네.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가해지는 징벌에 대해서 별로 큰 타격을 안 하고 그럼 뭐 면허 취소되고 말지 뭐. 그럼 음주운전 단속 안 할 겁니까?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지금 좀 북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 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오늘이죠.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단호하게 배격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대북 제재에 앞서서 북한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대북 제재를 단호하게 배격한다. 배격해봐도 이제 90% 제재 뭐 이런 것들은 가는 거니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패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판규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한미 훈련 연기, 북 오판 부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압박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신형 ICBM급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됐다며 사실상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이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핵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죠.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북한 핵미사일 전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는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첨단 전력의 충분한 확충 없이 지상군을 먼저 감축하는 것도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저도 지상군 감축에 반대합니다. 북한군은 지금 120만 명의 정규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0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2,500만 명 되는 데서 900만 명이 이제 전투병력으로 나오니까 중학생부터 총을 들려서 50세, 60세까지 총을 들려서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비군이 350만 명 미만이고 그 다음에 현역도 60만 미만 50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북한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만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김판규 육군참모총장님의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쟁 억제 수단으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순환 배치,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자체 핵무장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전술 핵무기를 평창 올림픽 전에는 배치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 김판규 대장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설입니다. 청와대용 탄저 백신 수입한 정부가 국민 북핵 대피 훈련은 왜 막나? 그렇죠? 청와대는 자기들 탄저 백신 수입해놓고 그것이 날라오면 국민이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하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김부겸이라고 하는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짓을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지난 11월 식약처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이 사용할 탄저균 백신 350도스 1회 접종분을 도입했다고 한다. 탄저균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로 보유하고 있는 세균이다. 치명적이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경호처는 지난 7월 초 식약처에 유사시 대비라며 도입을 지시했고 식약처는 국가 비상 상황에는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약사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국정권에 대처하려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유사시 국가 주의부 마법이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탄저 백신을 들여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북한이 ICBM의 탄저균 탑재 실험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저균, 전연두, 패스트 등 생물무기 배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AI도 갖고 있어서 매년 AI를 살포하고 돌아다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신국가 안보 전략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누구도 전쟁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국민의 대응 훈련조차 맡고 있는 이 정부가 자신들 쓸 탄저 백신은 구입했다는 논란을 보면 정부가 과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실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저 주사파들만 살아남고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형국이 마치 되어버렸습니다. 임 실장 휴가 때 아랍에미레이트 실세가 방한을 했다. 미스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뭉갤 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둘러싸고 의문이 계속 쌓이고 있다. 임 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때 만났던 왕 세제 조카가 지난 19일 갑자기 한국에 입국해 이틀 머물렀다. 일부에서 청원차 들어온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양쪽 모두 부인했다. 뭔가 다른 용무가 있었다는 얘기다. 21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UAE 측 간 원전 수주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청와대 측이 생각하고 뒷조사를 하다가 일어난 참사라고 했다. 참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지금 미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하면서 외교 참사까지 스스로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에 수조 원이 날아가게끔 이 짓을 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정권에서 소원해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뿐이라 관계 회복 방문을 왜 거짓말까지 하며 가나. 5천만 민족에 대해서 안하무인입니다. 문재인과 임종석은 저 주사파는 안하무인입니다. 오직 김정은이만 눈에 보이고 시진핑이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진핑과 김정은과 한 배를 탔다. 공동 운명체다. 한 배 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동맹은 버리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16개국 피 흘려서 싸웠던 유엔 참전국이 지금 유엔 사령부 예하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 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추궁하는 장면은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원전을 수출한 매우 특별한 나라다. 원유를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중동의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외교부 장관은 모른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주사파 정부가 끌고 가는 개판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야당들이 외교 참사로까지 규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 실장이 지난 22일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그냥 뭉개고 가다 보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잊힐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화를 키우고 있다. 이 여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 참사 수거 휴대폰 7대뿐이라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되지 않죠. 납득하기 힘든 소방대원들 행동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출동한 소방대 지휘부는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부터 해야 한다. 그러나 제천 화재 현장에서 2층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가족들 외침이 구조대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3, 4층에 혼자 매달려 있는 남자를 구조하기 위해 에어매트를 까는 데만 30여 분을 썼다. 정보를 수집하고 지시를 내리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29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한 현장에서 휴대폰은 7대만 수거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이거 문제 있죠. 도둑이 들었든지 아니면 일부러 감추고 있든지 이 소방대원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소방대장이 답을 해야 되고 경찰서장이 답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저 화재 현장 한번 보시죠.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지나갔습니다. 선정했습니다. 남산, 안산 등 도심 6개 자, 동아일보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슬픔에 젖은 크리스마스라고 썼습니다. 제천 화재 희생자 19명 빗속에 연결식을 했습니다. 알바 면접관 예비 여대생 봉사천사 불쌍한 내 새끼 엄마 어떻게 오열 대피시키다 숨진 목사 추모 예배도 합동 분향소에 3,800명 애도 줄이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불붙은 1층 감지기 사이렌 소화기 모두 목통이었다. 우리가 죽인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씨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해야 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본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른말 하고 있는 관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인상액인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되는 가운데
오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3년 내 시급 1만 원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처럼 계속해서 해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지금 30인 이하 영세업체만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3조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려고 40명, 50명 가진 그러한 데서는 감원하는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단 30명 이하로 낮춰놔야 되니까 고용이 이제는 절벽이 아니라 이거는 뭐 고용 다이빙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수봉 최저임금위원장님 바른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말 하는 관리가 아주 적은데 그나마 바른말을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이것을 철회해야 됩니다. 문재인,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한미동맹과 16개국이 피 흘려 대한민국을 싸우고 휴전 중에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적장에게 가서 우리가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이 여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애환 유치, 형법 92조,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애환을 유치하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 고의 성능 저하, 꼼수에 미서 줄 소송이 일고 있다. 한국도 불났다.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 여기 답이 나옵니다. 배터리 용량이 줄면 기기 속도가 낮아지게끔 만들었다. 1년 넘게 쉬쉬하다 뒤늦게 시인을 했다. 미국 피해 사례 모아 집단 소송 채비를 하고 있다. 최신 제품 사게 하려는 속셈이다. 왜? 배터리가 줄어들면서 성능이 줄어드니까 최신 제품 나왔다. 이걸로 갈아타라. 이렇게 해갖고 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성토가 죄를 잇고 있다. 다운그레이드 해야 성능 유지, 최신 보안 시스템은 사용 못해. 이런 일을 애플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미국의 사용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전 홀대 논란 부채질하는 정부. 27일은 원자력의 날이다. 12월 27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법정기념일입니다. 국민의 원자력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지정됐다. 원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각종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관련 학계와 업계에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행사로 여긴다. 그렇죠. 원전 사업을 또 원전의 과학을 고흥시키기 위한 것이죠. 정부도 중요성을 인정해 그동안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미래창조과학부 등 2개 부처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 3, 5회 등 홀수된 산업부 장관 또는 차관이 2, 4, 6회 등 짝수된 과기정통부의 장차관이 참석해 격려하는 시기였다. 또 그런데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의 날 행사는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매우 썰렁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부처 장차관이 모두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왜? 원전 해갖고는 빛을 못 보니까. 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원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입니다. 영국에서는 21조 원 규모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정자로 선정됐다. 이 정도 성과면 큰 잔치를 벌여 격려해줘도 모자를 판에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정부가 애써 애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학계와 업계의 해석이다. 학계의 한 이사는 원자력 전담 부처가 2곳이나 되는데 장차관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건 원자력 골대 아니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른정당 의원 전원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찬성한답니다. 11명 중 9명, 조건부 찬성이 2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통합 찬성이 9명, 조건부 찬성이 2명에서 11명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반대는 한 명도 없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신당 합류엔 8명이 부정적이다. 배제 주장은 안 하고 있다. 국민의당 당원 투표 이틀 앞으로 박지원 나쁜 투표 조사 전화 끊어라. 박지원이가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청 공수처 법안 처리의 새 총력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역할 흡수될 것이다. 야당은 부정적, 통과 쉽지 않을 듯하다. 공수처, 이것은 옥상 옥이고 이제 문재인이가 보수를 불태기 위한 꼼수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키우는 불법 주차 방지 법안은 국회에서 9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주택가 대로 근처 이면도로 고질병, 출동 방해 과태료 대상 포함도 안 돼. 처벌 강화 법안 3월 발의뒤 깜깜무소식이다. 제천 화재 참사 되풀이될 위험성이 있다. 이게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문 10분 만에 메일로 오는 가짜 수능 성적표. 이제 부모님들이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1만 원에서 3만 원에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고 부모 속이거나 자기 과시용으로 구입해서 공문서 위조 사는 사람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거짓의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몽 한국부터 깨야 된다. 논설실장 박재균 씨의 칼럼입니다. 청나라 조선은 속국이다. 미국에 명기하려 하자 135년 지나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걸 미국이 막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착오 세계관 깔린 사드 보복, 중국 마늘 분쟁 때도 한국을 무릎 꿇렸다. 중국 앞에선 작아지는 집권자, 중국몽, 우리가 더 깊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치욕의 역사를 들춰보자. 1882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무역협정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다. 여기에는 조선을 청의 속방으로 명기하고 있다. 종주국과 종속국의 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같은 해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청의 이용장이 조선을 대리해 조약을 체결했다. 이용장은 조약 1조에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기하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이 보내는 사안을 통해서라도 조선이 속국이라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는 트럼프에게 시진핑, 국제해적 시진핑이가 한 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는 말이다. 무려 1세기하고도 35년이 됐지만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형태는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왕조 시절 중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여기지 않고 내치에도 관여하지 않았지만 독립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인민이 주인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세운 나라의 지도자가 왕조 시절의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 국제해적 시진핑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저 트럼프와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속국도 아닙니다. 속방도 아닙니다. 일부였다니까 우리 중국의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자가 저 국제해적 시진핑입니다. 2000년 마늘 분쟁을 돌아보자.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자 중국은 한국산 이동 전화 등에 대해 수백 배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결국 한국은 굴복하고 말았다. 한국을 무릎 꿇려본 경험이 있는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길들이기 외교를 자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다. 수천 년의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히 지금은 우리의 목덜미를 물고 있는 북핵 문제의 열쇠를 쥔 나라다. 당연히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무시당하면서까지 잘 지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고 한 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질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중 동맹으로 한미 동맹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적국입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행위로서는 적국이 쏘는 사드를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다가 이제 일개포대를 갖다 놓으니까 더는 안 된다. 이 짓을 하는 것이 여적 임종석 문재인 강경화입니다.
사설입니다. 우리 곁의 막힌 비상구 불법 주차 도돌이표 참사 부른다.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안전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잦은 훈련으로 돌발 상황 대처 요령이 몸에 배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형 사고가 나면 종합대책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집행은 일선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서는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할 뿐이다. 사고 예방 대책과 훈련이 말단의 실핏줄까지 철저하게 퍼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상구와 소방도로는 확보됐는지,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본부터 챙기는 것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대형 참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길이다. 맞죠? 이렇게 관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미국 국방, 한반도 전쟁 대비하라. 김정은이 통큰 작전 벌일 것이다. 통큰 작전이 뭡니까? 땅굴 전쟁입니다. 제임스 매티즈 미국 국방장관이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며 미군은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즈 장관은 22일 제82 공수사단을 방문해 여전히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시간이 있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얘기는 비관적으로 본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발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석유정 제품 반입을 90% 차단하는 등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나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옥죄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모험주의적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에게 하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논설위원님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염원 차버린 평균 연봉 9,400만 원 현대차 노조. 입막 가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23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19일 기본급 58,000원 이상, 성과급 300% 지급, 경력금 280만 원 지급, 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 3,500명, 정규직화 등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지난 주말 조합원 50.24% 반대로 무산됐다. 이로써 현대차 창립 50년 만에 처음 노사가 협상의 해를 넘기면서 비정규직 축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과 엔저 등으로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가 작년보다 6%나 줄었다. 지난해 울산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낮아 10년 만에 울산의 1인당 소득이 서울보다 뒤처졌다. 현대차의 연간 임금 수준은 일본 토요타보다 1,600만 원 높은 반면 현대차 근로자가 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은 토요타보다 2시간 이상 더 걸리는 비생산적인 구조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 지도부는 임단협 초기부터 통상임금 쟁취를 목표로 내걸었다. 노조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산업지역 국가 경제의 위기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500만 야전군 대청소 부대가 지만원 박사에 의해서 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미동맹에 거꾸로 총을 겨눈 통수권자 문재인을 봅니다. 적국의 수장에게 가서 우리가 공동 운명차라고 했으니 대한민국을 배신한 통수권자 문재인을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문재인 퇴진 운동에 힘을 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선제 공격이 북한에 이루어지면 땅굴로 통큰 작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시라고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두 합참의장님께 드리는 이 광고, 땅굴 대비 광고 문안이 뒤에 붙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 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 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벌이 수억 달러 타격을 받을 듯합니다.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북한 유사시 대비 최대 50만 명 수용 난민 캠프 만든다. 접경에 군 주둔 시설 증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 대사 쫓아냈던 페루가 외교관 2명도 추방을 했습니다. 보름 안에 떠나라 통보했습니다. 이제 페루가 북한을 이제 이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소방차 길 터주는 법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래서 대형 참사 때마다 피해 키우는데 불법 주차 방지 법안들 장기 계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차 라인이 아닌데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진행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만일의 경우 불을 끄기 위해서는 파손되더라도 옮길 수 있는 그리고 그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법안이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탄저균 백신 청와대용만 수입했다는데 청와대 게시판 인터넷에서 논란 일자 청와대 예방접종용 아닌 치료 목적 국민 몫으로도 1000명분 해명 일부에서는 국민이 몇 명인데 1000명분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연합뉴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첫 번째는 그동안 수많은 제재들이 있었지만 그 지난 10년간의 제재 중에서 그 작년부터 시작된 2270호 이전의 제재들을 보면요. 그냥 상징적인 수준에서 야단치는 제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관련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겨냥한 그 제재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재는요. 국제적으로 나쁜 행동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게 압력이 돼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일단은 했던 나쁜 행동에 대한 징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그 효과에 대해서 아프게 여기느냐 안 여기냐는 사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듣는데 가령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가해지는 징벌에 대해서 별로 큰 타격을 안 하고 그럼 뭐 면허 취소되고 말지 뭐. 그럼 음주운전 단속 안 할 겁니까?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지금 좀 북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 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오늘이죠.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단호하게 배격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대북 제재에 앞서서 북한이 앞으로는 됐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대북 제재를 단호하게 배격한다. 배격해봐도 이제 90% 제재 뭐 이런 것들은 가는 거니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패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판규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한미 훈련 연기 북 오판 부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압박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에미레이트는 지금 하는 기사인데 누아이미 대사 일시 귀국해 한국과 경제협력 종료 강연을 하고 있고 일부 대사가 나라와 설명해야 할 만큼 여론이 악화됐나 관측을 보이고 있고 소식통은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의 탈원전 아크 부대 확대 철회에 불만을 갖고 있다. 아크 부대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가 전략연구센터에서 UAE와 대한민국 간 무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고 좌파, 종북 좌파, 주사파 정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제 듣고 이들이 탈원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74조, 약 90조의 실질 가격에 따르는 저 원전 사업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탐색하는 탐색전이 진행 중으로 보여집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지체 보상금 2조설 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을 지체 상금이라고 하죠. 사실상 배상금에 가까운 건데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2조 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공사 지연 한국과 무관하다. 우리가 늦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측 보안심사 늦어진 탓이다. 한국 측 건설은 이미 마무리됐다. 아부다비 유전 개발 철수설도 새 광구 사업 문제 없이 진행 중이다. 이게 지금 뭔가는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숨기고 있으니까 오리무중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크 부대 파병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가 제안을 했는데 5년간 한국 무기 1.2조 원어치를 사는 그러한 것이 걸려있는 아크 부대 파병입니다. 최근 임종석 실장이 만난 실력자 양국 국방협력도 그의 손에 달려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방 분야 협력은 1980년 수교 이래 별다른 것이 없었으나 2011년 아크 부대 파병을 계기로 급진전됐다. 아크 부대 파병 자체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실력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라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니까 이제 왕의 동생이죠.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던 인사다. UAE 군 부총사령관인 그는 2010년 5월 방한 당시 우리 특전사의 대테러 훈련을 참관한 뒤 김태형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런 부대가 우리 UAE 군을 훈련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UAE는 그해 8월 우리 정부의 특전사 파병을 공식 요청했고 이듬해 1월 특전사 150명이 아부다비 알아인의 특수전 학교로 파병됐다. 알아인은 UAE 국부인 자이드 초대 대통령이 성장한 지역으로 아부다비 왕가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부대명 아크는 아람어로 형제를 뜻한다. 이 부대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엔 결의를 채택한 날 22일이죠. 김정은이 더 대담하고 통큰 작전을 펼치겠다. 북한 후과 책임져라 도발 협박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안에 트리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북한이 핵이나 ICBM을 추가 도발하면 자동으로 대북 석유 수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북해외 노동자 2년 내 송환 조치하고 신형 ICBM급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됐다며 사실상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이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핵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죠?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북한 핵미사일 전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는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첨단 전력의 충분한 확충 없이 지상군을 먼저 감축하는 것도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저도 지상군 감축에 반대합니다. 북한군은 지금 120만 명의 정규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0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2,500만 명 되는 데서 900만 명이 이제 전투병력으로 나오니까 중학생부터 총을 들려서 50세, 60세까지 총을 들려서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비군이
350만 명 미만이고, 그 다음에 현역도 60만 미만 50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북한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만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김판규 육군참모총장님의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쟁 억제 수단으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순환 배치,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자체 핵무장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전술 핵무기를 평창 올림픽 전에는 배치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 김판규 대장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설입니다. 청와대용 탄저 백신 수입한 정부가 국민 북핵 대피 훈련은 왜 막나? 그렇죠? 청와대는 자기들 탄저 백신 수입해놓고 그것이 날라오면 국민이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하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김부겸이라고 하는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짓을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지난 11월 식약처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이 사용할 탄저균 백신 350도스 1회 접종분을 도입했다고 한다. 탄저균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로 보유하고 있는 세균이다. 치명적이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경호처는 지난 7월 초 식약처에 유사시 대비라며 도입을 지시했고, 식약처는 국가 비상상황에는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약사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국정권에 대처하려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유사시 국가 지휘부 마법이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탄저 백신을 들여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북한이 ICBM의 탄저균 탑재 실험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패스트 등 생물무기 배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AI도 갖고 있어서 매년 AI를 살포하고 돌아다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신국가 안보 전략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누구도 전쟁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국민의 대응 훈련조차 맡고 있는 이 정부가 자신들 쓸 탄저 백신을 구입했다는 논란을 보면 정부가 과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실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저 주사파들만 살아남고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형국이 마치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교민들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원전 할 말이 많지만 할 수가 없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국 대사관서 기자들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1만 명 원전 수출 따라왔는데 임 실장 다녀간 후 뒤숭숭합니다. 최근 중소협력업체들 수주 끊겨서 하나둘 철수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청와대는 원전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이 몸집이 큰 기업은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지만 전기시설 설치 등을 하는 중소업체 중에는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지금 이것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정부는 이 원전도 아랍에미리트 원전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이 교민들이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유 제품 90%를 차단하겠다. 원유만 남았다. 원유는 이제 30% 수준에서 이제 중국이 집어넣고 있죠. 안보리 올 4번째 결의안 채택, 추가 도발된 원유 제한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기존의 90%가량으로 줄이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 도발 시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명기해 향후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티스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북핵 낙관할 이유가 없다.
미군 가족 철수 시점은 아니다. 김정은 평창올림픽 망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지 않는다. 매티스 장군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있는 제82 공수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상대로 한 연설과 대화에서 젊은 장병들이여 우리 외교관들의 발언이 권위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제군들이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2 공수사단이 이제 대한민국 전시에 전개되는 사단입니다. 그는 공화당 일각에서 주한미군 가족 철수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철수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진화를 했습니다. 여전히 또는 이날 연설에서 여전히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나갈 시간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미군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도록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죠. 계속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겠다. 이 시그널을 매티스 국방장관이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선수들을 죽여 전 세계에 싸움을 걸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의 도발 가능성은 작게 봤다. 이것이 매티스 장관이 분석하는 얘기입니다. 주한 UAE 대사 임종석 방문 열흘 후에 본국에 갔다. 갈등 진화에 나선 듯하다. 그래서 임 실장 휴가 때 아랍에미레이트 실세가 방한을 했다. 미스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뭉갤 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둘러싸고 의문이 계속 쌓이고 있다. 임 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때 만났던 왕 세제 조카가 지난 19일 갑자기 한국에 입국해 이틀 머물렀다. 일부에서 청원차 들어온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양쪽 모두 부인했다. 뭔가 다른 용무가 있었다는 얘기다. 21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UAE 측 간 원전 수주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청와대 측이 생각하고 뒷조사를 하다가 일어난 참사라고 했다. 참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지금 미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하면서 외교 참사까지 스스로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에 수조 원이 날아가게끔 이 짓을 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정권에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뿐이라 관계 회복 방문을 왜 거짓말까지 하며 가나. 5천만 민족에 대해서 안하무인입니다. 문재인과 임종석은 저 주사파는 안하무인입니다. 오직 김정은이만 눈에 보이고 시진핑이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진핑과 김정은과 한 배를 탔다. 공동 운명체다. 한 배 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동맹은 버리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16개국 피 흘려서 싸웠던 유엔 참전국이 지금 유엔 사령부 예하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 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추궁하는 장면은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원전을 수출한 매우 특별한 나라다. 원유를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중동의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외교부 장관은 모른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주사파 정부가 끌고 가는 개판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야당들이 외교 참사로까지 규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 실장이 지난 22일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그냥 뭉개고 가다 보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잊힐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화를 키우고 있다. 이 여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 참사 수거 휴대폰 7대뿐이라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되지 않죠. 납득하기 힘든 소방대원들 행동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출동한 소방대 지휘부는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부터 해야 한다. 그러나 제천 화재 현장에서 2층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가족들 외침이 구조대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3, 4층에 혼자 매달려 있는 남자를 구조하기 위해 에어매트를 까는 데만 30여 분을 썼다. 정보를 수집하고 지시를 내리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29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한 현장에서 휴대폰은 7대만 수거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이거 문제 있죠. 도둑이 들었든지 아니면 일부러 감추고 있든지 이 소방대원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소방대장이 답을 해야 되고 경찰서장이 답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저 화재 현장 한번 보시죠.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햇 지나갔습니다. 선정했습니다. 남산, 안산 등 도심 6개 자, 동아일보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